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6월 25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되는 경마 주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월말 경마라는 느낌은 항상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월중, 월초, 월말이란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편성에 따라서 어렵고 쉽고가 좌우되는 거지, 월말이라서 옛날처럼 어렵고 월초에서 쉬운 거, 이런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금요일, 토요일날은 나름 대승을 거뒀고, 일요일날은 못했다고 말씀을 어저께 금요 경마를 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VIP 경마 클럽이라는 거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이제 6월달부터 이제 5월 말부터 그만둬가지고 이제 6월달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상 배팅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경주 최대 3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경주는 5만원, 또 승부처는 20만원을 기준으로 저 혼자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이기면은 이겼다고 광고를 하고, 지면은 졌다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상 배팅 결과를 금액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력이 배양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 경마를 해서 승부처를 하고 또 일반 경주 나름 자신 있는 걸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매주 이기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이제 VIP 경마 클럽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준비 과정이 조금 미흡했고 전반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모자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걸 안 하면은 저 역시도 이제 의욕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어야지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는데, 목표가 없으면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새로운 목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 12번 복덕이라는 복병마, 장기 휴양만을 놓고 때려가지고 12번 복덕이에 2번 상하이 팡팡, 복승식만 25.1배고 쌍승이 81.1배가 나왔어요. 1경주 때 어느 정도 제대로 승부를 하신 분들은 제대로 먹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거스트 러시와 그 바람이 분다 달려라 강정, 이런 경주에서도 배당이 상당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배당을 제가 좀 잘못 적어놨네요. 이게 복승식이 이제 11.5배가 나왔고 3복승식이 49.9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토요 중매인 승부처에서 한구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가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한구라가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잘했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완전히 대박을 만들어 놨다. 특히나 이제 연타 단톤 적중 외에 토요일 식경주에서 이런 중배당 적중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제가 배팅을 했어도 그거는 상당히 잘한 배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승식이 17.6배가 나왔죠. 17.6배. 이게 그 다음에 쌍승식이 26.5배, 그 다음에 이제 삼복승식이 49.9배, 그래서 도합 합계 94배가 적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메인 승부처는 복승 7.1배, 또 쌍승 15.8배, 또 토요 첫 번째 승부처에는 절대 병기를 대가리 놓고 때려가지고 또 한구라가 됐고요.
또 부산 제7경주 부산 준비기 승부처에서는 또 유시밀록의 더 스타즈 이것도 굉장히 제대로 먹었고요. 또 부산 3경주에서 첫 번째 승부처에서 복병만 계속 볼트를 놓고 제대로 때려가지고 역시나 또 한구라를 제대로 만들어냈던 강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요일날만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제가 욕심을 내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금토일날은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일요일날 단독으로 구매를 하신 분이나 ARS를 들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 금토일날 같이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괜찮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요일날만 실패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마니까 뭐 대박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자, 토요경마 갈 길이 먼 만큼 토요경마 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UCC 경마방송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희원군 성장마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일단은 전개상으로는 9번 퍼스트 인디안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필 자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퍼스트 인디안이 이번에 승부는 걸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데뷔전 때는 추임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교시에는 선행력을 보여줬는데, 9번 퍼스트 인디안 같은 마필은 가져가 보고 싶어요. 물론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2번 컬러풀 캣이 지난번 데뷔전 때 좋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경주에서는 저는 오히려 9번 퍼스트 인디안을 놓고 때려보고 싶네요.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1경주가 배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1000m가 아니고 1200, 1300이면 2번 컬러풀 캣이 무조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리가 1000m라면 9번 포스트 인디안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9번 포스트 인디안을 놓고 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2번 컬러풀 캣이라든지 또 여기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뭐 8번 해간이라든지 요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 측면에서 높게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어서 9번 퍼스트 인디안을 한번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수 있는 1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부터 좀 공격적이죠. 자, 다음은 토요 2경주입니다. 역시나 이제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고 성장마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2번 럭키아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는 그냥 선취임력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1200에 출전을 해서 초반 선행력의 향상을 보이자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1200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2번 럭키아이가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2번 럭키아이는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1번 다이아탑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번 데뷔전 때는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주었어요. 종반이 그러니까 탄력이 급격히 무뎌지는 모습, 거의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선행을 갔을 때 1번 다이아탑이 지금 이마필이 주행검사 첫 번째 주행검사 때는 484km를 받았고, 그 이후로 이제 작년에 이제 주행검사를 받았을 때는 534km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데뷔전을 518km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체중이 줄어서만 나온다면 의외로 1번 같은 마필들도 선행이면 못 버틸 것 같지만은
의외로 버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만은 1번 다이아탑이 배당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또 좋으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뭐 다들 그냥 그래요. 다들 그냥 그런데, 잠재력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을 골라내는 게 이번 경주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8번이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8번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고,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8번도 당연히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2번 너키아이를 놓고서 1번 다이아탑 같은 마필들에게 재미를 한번 보고 싶고, 2번이 1번 다이아탑이고, 뭐 8번 같은 말은 뭐 팔리는 마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에게 주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 토요경만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전개상 이제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9번, 어게인 신화와 또 8번 날쌘강호라는 마필이 전개상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인데, 주인공이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죠. 근데 왠지 모르게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그렇게 예전만큼 아주 잘 탄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죠. 뭐 아직까지 이제 군대에서 아직 갔다 와서 베스트의 기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왠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타야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조금 자리가 흔들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번 3경주는 거의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터지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한 7두, 6두 정도가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중에서 이제 누구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고, 어느 마필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조심을 요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표면상으로는 팔리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축으로 놔야 되는 마필들은 의외로 숨어있는 보병마 중에서 축으로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은근히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일단 뭐 외관상으로 팔리는 마필은 당연히 8번 날쌘강호 같은 마필이 당연히 팔려야 되고, 당연히 이번 경주에 주체가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축만은 분명히 따로 있고, 이번 경주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고, 또 안되는 약간의 보병권 마필들 중에서 승부의지가 아주 강한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뭐 이번 편성에서 뭐 8번 날쌘강호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그래도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8번 날쌘강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 보병 내지는 배당만으로 때리면서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9구까지도 가능한 토요일 3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노린다고 하면 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이 토요제 3경주에서 한번 멋진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1경주 모바일 경주죠. 이 경주는 사실상 이제 10번 천재대군과
여기 6번 절대 묵향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두 마필의 능력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번, 6번 막군으로 배당이 뚫려야 되고 대끼리로 팔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러면 더 세게 깔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1번 전제미인, 천재미인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주.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모바일 경주는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2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한 4두 정도로 일상과의 우열이 압축이 되는 경주예요. 4두 정도. 근데 이제 그 4두 중에서 문제는 이제 충마를 누구로 잡아가느냐.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마 선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4두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드러난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8번 자존심이란 마필과 6번 이 철사장이란 마필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번 편성 자체도 아주 빠른 말들은 없어요. 그나마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4번 파도의 자유와 7번 피드백 정도가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이들 마필들은 이제 종반 탄력이 너무나 이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끝까지 1000m를 버팅기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 3번 시운성인데, 시운성보다는 8번 자존심과 6번이 철사장과 같은 마필들이 기본적으로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대신에 종반 탄력도 괜찮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그래도 가장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8번 자존심과 6번 철사장의 선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제주교차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해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진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소스를 위주로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거니와 할 수도 없지. 주소 들을 때부터 공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이 글이 올라오면은 그걸 갖고 간접적으로 그걸 배경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마팬이시잖아. 그러면 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전문가들의 텍스트나 또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관리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받는 거. 그래서 이제 간다 안 간다 이제 그때부터가 공부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런 친구들은.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분석을 위주로 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독구다이 출신들의 예상가들은 경마를 어떻게 독구다이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경마를 어떻게 소수로 하냐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 같지도 않다는 거지. 그러면 공부도 그러면 남의 거 보고 공부하나? 혼자 공부하는 거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어려우면 뭐 주식은 마찬가지고 뭐 어떤 건 안 그래? 해줄 말아야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주제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기가 대갈박이 나빠서 못하겠으니까 맨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거를 여러분들이 총치를 하시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냥 돈 잃고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 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냥 깨구락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정말 코피 흘리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안 좋으면 가슴이 아프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게 또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돈이 많으시면 할 수가 없겠지만 굳이 하는 경마라면 뭐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거를 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요번 경주는 요번 4경주로 오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인데
외관상으로만 놓고 보면 10번 정글 드러머 같은 마필이 그래도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배팅권에는 뭐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1세 한 살이 그냥 먹었죠. 예, 장기 휴양을 하고 이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한 살 그냥 먹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필 자체를 강력 승부를 하지 아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종반 탄력도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연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거리가 10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떤 마필들이 후착으로 제격일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후착마 중에서 당연히 단통으로 때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어떤 말을 강하게 때릴 것이냐, 요 부분에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경우인데, 저 나름대로의 단통이 정해져 있어요. 저 나름대로의 단통은 정해져 있는데 배당만 하나도 한번 안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은근히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다. 아주 큰 배당은 아니죠. 10번 정글 드러머를 읽어주니까 아주 큰 배당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은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아주 빠른 선행마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반 뒷심이나 선취평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어쨌든 이번 조항 비전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공백기에 출전을 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베스트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정을 거쳤지만, 이번엔 정상적인 주기에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무조건 더 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당연히 이번 조항 비전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갖고 한번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또 이변 연출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요 마필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이제 팔릴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능력상 3번 장백기상이나 6번 대양의 별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3번 장백기상이나 6번 대양의 별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배당권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5번 늘빛마루인데 400m를 주로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800m에서 인기도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5번 늘빛마루는 이번 경시 배당권 전적으로 한번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에서는 이번 조항비전에 배당 마필로는 5번 늘빛마루라는 마필을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필들에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으로는 토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중배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자, 토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7번 장상불패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4번 무한도마라든지 5번 강남스타라든지 또 여기에 10번 프로마티우스 이런 마필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입니다. 자, 일단 12번 프리티보이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은 사실상
이 페로비치 기수가 거의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다른 기수들이 이 마필을 갖고 페로비치와 똑같이 선입전개를 펼쳤을 때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외로 이런 마필들이 기수가 막히면서 고전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무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조금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이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마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7번 장산불패입니다. 선행시에 자기 능력의 베스트라고 보고 싶은데 선행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임만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필을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탔던 이현정과 다카시보다는 이 마필을 제가 보기엔 선행으로 탈 거거든요. 문세영이는. 그럼 문세영이가 좀 잘 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7번 장산불패는 전개 2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반 뚝심의 부족보다는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준명인 승부처의 키포인트는 저는 7번 장산불패가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준명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두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전개상의 이변 가능성도 있고 종반 뚝심마의 선전 가능성도 있고, 자, 양자가 고르게 공유할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행은 1번 대간식이든지 7번 스탠다드 둘 중에 한 마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는데 두 마필이 뭐 선행력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무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2번 기적바람입니다. 능력도 좋고 패턴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문성을 하는 기수의 승부 의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승부만 한다면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승부만 한다면 무조건이라고 한번 보고 싶고, 여기에 이제 6번 얼룩공자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두 마필의 능력이 가장 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6번마의 능력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6번마는 1200에 이제 첫 도전을 하는 마필이고 2번 기적바람은 1400까지도 이미 뛰어 올라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과 전개 여부는 아무래도 2번 기적바람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오히려 배트인권의 축으로는 2번 기적바람을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2번, 6번은 추천드리지만 배트인권의 축은 2번 기적바람으로 가져가보고 싶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6경주는 역시나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외관상으로만 놓고 보면 다들 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무조건 세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고, 그나마도 이제 근간에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한판 승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마필이 이번 경시 더욱더 변화의 그림자로 다가설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7번 썬마스터와 4번 슈퍼대물이 가장 그래도 좋은 패턴을 갖고 있고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야, 이 마필들이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7번, 4번이 무조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항실에도 부러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간의 행보가 워낙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7번, 4번을 강하게 읽어줄 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편성에서 다른 유형의 마필들인 5번 슈퍼로켓도 안 되는 마필이 아니고 6번 새로운 신 같은 마필들도 안 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7번 썸마스터와 4번 슈퍼네물보다는 승급전을 치르긴 합니다만 5번 슈퍼로켓 같은 마필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1억 1,700만원짜리 마필인 5번 슈퍼로켓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번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오늘 강타의 작심 배당을 노리는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마도 여기는 사실 충마가 누구다 이렇게 팔리면 안 되는 경주예요. 충마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마가 없고 상당한 난타전 양상의 경주이고, 그렇다고 또 전개상으로 뚜렷하게 이점을 갖고 있는 어느 한쪽을 때리기에도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배당은 터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인기마에 대한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의외로 배당 쪽에 초점을 맞추고 강하게 배팅을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에서 이번 경주 시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3번 한백용장에 그동안 경주에서 한 번도 추천을 드려보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아주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인데, 지난번에 이제 직전 경주 때 이제 백호부의 1등 공신 단통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1등 공신 단통으로 때리고 산정무한을 마치라고 해서 요 경주를 제가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단통으로 마치고 상복선까지 제대로 맞춰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백용장이 출전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레이스가 빠르니까. 그런데 이번 경주는 산정무한 외에는 그렇게 빠른 말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산정무한이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3번 한백용장이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3,500점 이하로서 적정 편성을 만났다고 보고 싶은 마필인 만큼 이번엔 총력전을 펼친다면 충분히 입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5경주 메인 승부처는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999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도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어떤 마필들에게 강하게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특정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로서 저는 이번 경주 시 2번 과속돌풍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에게 상당히 재미를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에 입상이 돼서 이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이번 7경주 준메인 승부처는 아주 큰 배당보다는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준메인 승부처로 많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약간의 이변 가능성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경주라서 7경주는 무조건 적중 쪽의 포인트를 가닥을 잡아가지고 강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잡는 준메인 승부처인데, 그중 1등은 2번 가속돌풍이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6경주도 팔리름 마필들은 당연히 뭐 6번 보물단지라든지 4번 와신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팔릴 거예요. 8번이 초원의 빛이라든지 2번 명마탄성이라든지 또 1번 일대천하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번 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비해서 승부처예요.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거의 이 정상적인 마필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인데, 일단 배팅권의 필수 안착번호는 2번 명마탄생이라는 마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53kg였네요. 부중도 적은 가운데 53.5였죠. 야, 여기서는 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또 조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총력전을 펼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마탄생은 이번에 꼭 가져가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경주에서 배팅권에 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있거든요. 축은 아예 그놈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제주교체 6경주는 복귀엄마는 축만으로 때려보는데, 이번 명마탄생이나 뭐 6번 보물단지, 4번 와신상자 같은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이들 마필들은 역으로 바닥에다 깔아놓고 강타가 승부하는 축만은 복병 중에서 한 마리를 강하게 승부수로 던져보고 싶은 제주경마 준비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1번 WK링과 7번 일렉스터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종과 뚝심마가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초반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인데, 저는 요 편성에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파워 정상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 마필도 사실상은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마필이라서, 과연 2차로가 57kg의 승급전을 맞이해서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워 정상이 안 된다고 얘기는 드릴 수가 없지만, 충마로는 뭔가 2%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마로는 이번 파워 정상을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파워 정상보다는 오히려 3번 햇빛 투데이 같은 마필이 승급전을 치른다 하더라도, 같은 승급전이라도 2번 파워 정상은 맥시멈의 능력을 꽂았던 마필이고, 반대로 3번 햇빛 투데이는 역시나 같은 맥시멈이라 하더라도 패턴적으로 본다면 추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햇빛 투데이가 2번 파워 정상보다는 조금 더 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2번, 3번을 놓고 본다면 저는 3번 해피투데이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2번 파워 정상을 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 마필도 가져가야 되는데 3번 해피투데이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일요제 8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9번 참마라는 마필이 가장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이번에도 배팅권에서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혼합 3등급에 어떻게 보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마필인데, 저는 9번 참만하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이기 때문에 요 마필을 인정을 하고, 후착에서는 배당으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 능력상 단통을 힘을 줘서 때릴 것이냐,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자,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구경주 9번 참만은 가져가되 후착권에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이번 메인 승부처 역시도 매번 나오기만 하면 팔렸던 마필이 이번엔 안 팔리고 있고, 또 반대로 약간은 또 그동안 안 팔렸던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는 또 강하게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경주시 뭐 이랬던 저랬던 간에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3번 빛의 바다라는 마필입니다. 자, 어찌됐든 2, 3착을 그동안 금강경주에서 꾸준하게 해왔던 마필이고, 또 그 능력 자체를 선행과 선임을 오가면서 1권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킹크리켓이 있어서 선행을 갈지 안 갈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최적 선입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인 만큼 3번 빛이 바다는 한 번 더 배팅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10경주 메인 승부처는 어느 정도의 준비당 이상의 가능성과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적절한, 그러니까 딱 배팅하기 좋은 짭짤한 매당으로 팔릴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메인 승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 어찌됐든 3번 빛의 바다는 이번 편성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전개상 국산 3등급의 1200경주로서 전개상 선행경합이 아주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행경합은 무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선행경합은 뭐 거의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00경주에서 예를 들어서 선행력이 우수한 9번 창세와 같은 마편들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선행시의 패스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지만 선입으로도 이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12번 창세가 이번에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여기에 뭐 1번 나봄이라든지 3번 섬강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후차권에서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죠. 2번 아트스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후착만 정확하게 정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강타는 10번 창세 쪽에 메리트를 갖고 임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경마 방송 모두 마무리 짓는데, 왠지 모르게 이변의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마 자체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적중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충만을 선정하지 않으면 못 맞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토요 경마도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되 다적중은 기본으로 끌고 가고 승부처에서의 중구배당 적중이 나와줘야만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월말 경마 완벽한 준비를 갖고 자, 현장에서 강타와 함께 멋진 대승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감사합니다.